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정부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북한에 수혜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김정은이가 결국은 사실상 이것은 거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한마디로 해서요, 우리 언론에서 이제 북한 수혜 상황을 계속해서 이제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보도를 갖다가 말이죠, 이 쓰레기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적으로 돌린 겁니다. 예. 요 얘기는 적으로부터 무슨 지원을 받느냐,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북 관계를 뚫기가 얼마나 참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독일이 우리 유엔사에 합류하겠다 그랬는데 요거를 거부했어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엔사 이제 회원국이요. 유엔사 회원국이 17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반도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도요, 이 안보 관련한 이 뉴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회가 지난 5월 30일 날 20일에 국회가 열렸는데, 이거 의원들이 반성문도 써야 되겠지만은요, 제일 큰 것은 이재명과 조국이 반성문을 쓰는 것이 제일 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달 동안 쓴 돈이 말이죠, 1,2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한 것이라고는 선 특검하고 그 다음에 탄핵안 논의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1,200원을 써버린 거예요.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이거 국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음에 이 개헌할 때는요, 국회 해산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절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 단체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자, 혈서를 쓰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최근 들어서는요, 이 장재현 박사가 아주 부정선거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관련 혈서 투쟁,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조선일보가 말이죠, 이 강천석 칼럼을 통해서 이재명의 난 이거 절대로 성공 못한다, 예, 이러한 취지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 칼럼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이 8월 3일이니까 월요일 날 8월 5일부터 휴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어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뭐 대통령도 쉬어야죠. 문재인이는 뭐 해외만 갔다 오면 맨날 쉬었잖아요. 휴가를 내놓지 않고서도 도대체 일 안 한 날이 과연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날짜와 시간수를 한번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7시간 가지고 그 난리를 친 게 문재인 그 좌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말이죠, 해외만 갔다 오면 맨날 휴가 가요. 아이 참. 그런데 우리 윤 대통령의 경우는 해외 갔다 오면 뭐 침수 사태가 벌어지면 현장 뛰어가고, 홍수가 나가면 현장 뛰어나가고, 또 무슨 뭐 이 국내 큰 일이 있으면은 그냥 공항에서 내려서 현장으로 직진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하게 체력만 갖고 되는 거겠습니까? 정신력이 뒷받침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윤 대통령의 경우는 올인해서 국정을 챙기는 모습이 그동안에 쭉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자, 그래서 이번 휴가 정말 제대로 한번 이제 휴가를 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그냥 휴가 가는 게 아니고, 예, 휴가 가는 게 아니다. 예, 가서 이번에도 민생도 한번 시찰하고 군부대도 격려하고 이런 그 일정을 갖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 이번 이제 또 휴가 중에는요, 국내 우선 큰 일들이 없어야 좀 그래도 뭐 이 그 대통령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민생 상가로 또 가고 이러는 건 참 좋은데, 참 하여튼 뭐 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이 말이죠, 예, 윤 대통령이 그 휴가 작년에 갔을 때는 이렇게 그 당시 작년 거제를 갔는데, 거제 고현 종합시장을 방문해서 이 전어를 시식하는 요 사진을 작년에는 이제 한번 보여준 바 있어요. 예. 자, 이 정도에서 이거 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한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정은이가 결국은 우리 수혜 지원을 갖다가 거부한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말이죠. 그 조선중앙통신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이 어제 말하자면 지금 제가 언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다.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 수의 지원을 갖다가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는데요. 자, 어제 말이죠. 김정은이가 이번에 이제 이 수해 지역, 침수 지역 이 헬기가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헬기 부대를 방문해서 훈장을 수여하고 격려 연설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격려 연설, 격려 연설이니까 이제 잘했다는 것인데, 그 잘했다고 하면서 우리 국내 이 언론에서의 보도를 갖다가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피해가 1000명에서 15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측된다. 구조임무 수행 중 여러 대의 헬리콥터가 추락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우리 국내 언론 보도를 갖다가 전부 날조된 여론을 전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모력 선전에 집착하는 이 서울 것들의 운명한 목적은 뻔한데, 어떻게 하나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하자고 악랄한 모략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 쓰레기들의 상습적인 버릇과 추악한 본색이다. 이렇게 우리 언론을 갖다가 쓰레기 언론이라고 그러고 우리 정부는 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복구나 인민 생활을 위해서 국방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국방을 위해서 인민 생활을 덜 관심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히 언명했다고 돼 있어요. 단호히 언명.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내 언론 보도를 쓰레기라고 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습니다. 언론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 포기는 없고, 국방 포기한다고 민생을 포기하는 일도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모든 것은 이제 이 로마로 통한다고 것이 국방.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 내 불만이 뭡니까? 이 전부 이 핵 문제, 그 다음에 미사일, 여기에만 하고 주민 생활에, 주민의 이런 이 먹고 살 거리,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 포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여전히 핵 미사일에 고도화 작업은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인민 생활에 관심을 덜 갖는 일도 없다. 그래서 국방은 국방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겠다. 이런 취지를 입장을 내놨는데, 이제 쓰레기 언론이라고만 했고 현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속으로는 말이죠. 참 내가 남북관계를 잘 끌고 있구나. 이런 좀 자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재명이가 오래간만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재복 지원, 뭐냐, 적십자사도 이게 결국 정부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정부가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죠. 어제 통일부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가 말이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네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야, 참. 이준수 부위원장 청문회 할 때 이 최민희가 뇌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이재명의 뇌에 정말 이상이 생긴 건지 아니면 이상이 있던 이재명의 뇌에 정상이 이제 돌아왔는지 잘 알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모처럼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낼 정부 제안을 환영한다. 단절된 남북 간 대화와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일이 평화를 회복할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안정은 부동의 가치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북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위기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리고요, 또 북한에도 간만에 옳은 말을 했어요. 군사적 도발을 통한 강대강 대치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고 대화와 외교의 장으로 나와라.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또 어제 이제 통일부 차관도 연합뉴스 TV에 나와서 또 이 보조적인 설명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한이 이제 이 호응을 한다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남북 당국간 직접 지원이 이제 없었고, 이번에 직접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유엔을 또는 이 국제 기구를 통할 경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직접 지원을 해야만이 적기에 지원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리고 북한 당국도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북한 주민이 인도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호응을 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TV조선에서 비교적 이 관련, 대북 수혜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요, 종합적으로 잘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잘 보도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 남북 간 직접 지원을 제의한 것은 그야말로 이 그러니까 이제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긴급 구호를 실시한다. 이러한 대북 정책의 기조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모두 4차례의 지원이 있었는데 2005년, 2006년 지원이 있었는데 구호 물품과 컵라면, 쌀 이런 총 1297억 원 규모로 대규모로 이제 지원이 된 것이죠. 그리고 2011년도에도 지원을 제의했는데 북측이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또 북한이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긴급의약품,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우리가 제공하고 싶다는 물품을 그대로 받는 적도 물론 있지만, 북한이 또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음식물하고 의약품 지원하겠다 했는데, 북한이 시멘트 트럭, 복구 물자와 자재, 장비를 대량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이죠. 이게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도 기분 나쁘다. 그래서 아예 통째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어제 이제 동시에 김정은이하고 또 노동신문 반응도 나왔어요. 이게 김정은이는 이제 적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제의를 거절했고, 그 다음에 노동신문은요, 우리의 손으로 얼마든지 피해 지역에 사회주의 낙원을 일떠 세울 수 있다. 뭐 이것도 사실상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약간의 좌파 성향의 단체인데, 여기에서 말이죠. 직접 자기네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대북 접촉 신고서를 제출했고, 통일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통상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이 일반 단체별 대북 지원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이게 이제 거부하는 게 통상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좀 한번 신고서, 첫째는 이제 신고서 내용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신고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도에 의료 지원국으로 지정된 이후에 2019년도에 유엔사 가입을 추진했지만은 문 정권이 이거를 불허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문 정권은 싫어하잖아요. 유엔사 존재를 문 정권은 없애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전협정 해야 된다. 뭐 국제사회에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종전협정 하자고 하면은 정전을 감시하는 기구가 유엔사니까 유엔사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 문재인 정권의 막무가내식 안보 포기 정책. 그러니 뭐 독일을 받아줄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는 받아줬어요. 그래서 유엔사가 이제는 18개국 회원국 체제로 강화가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이죠. 이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예. 자, 독일. 그래서 말이죠. 어제 이 맨 오른쪽 검정 옷 입은 분이 이제 독일 국방장관이 우리 한국에 와서 유엔 사령관한테 독일 국기를 건네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의 회원국이 이제, 그러니까 유사시에 전력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18개로 늘어났는데, 현재 전투병을 파병하고 있는 나라는 14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는 4개 국가. 그래서 노르웨이, 덴마크, 이태리, 독일이 이제 의료 지원국으로 이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후방기지는, 유엔사 후방기지는 일본에 4곳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요코스카, 요코다, 캠프, 자마, 그 다음에 사세보, 요렇게 4군데가 있고, 오키나와 그 다음에 또 3군데가 있어요. 예, 가데나, 화이트비치, 후텐마. 그래서 유엔사 후방기지는 총 7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요 전력으로는요, 유엔사의 핵 추진 항모가 있고, 이건 뭐 미군, 그 다음에 F-22 스텔스 전투기, 그 다음에 이지스 구축함, 미 해병대 전력 등을 쓸 수 있는 이게 전력이 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예, 이렇게 이제 유엔사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미를 중심으로 해서 EU까지 지금 유엔사의 네트워크가 넓어지고 있다. 예, 그리고 또 깊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말이죠. 이 평택에서 있었습니다. 요 내용이 평택에서.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국회 상황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국회가 완전히 이번 국회도 과거 국회 못지않게 망언이 오갔어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병신 같은 게 지가 뭔데 이리 와봐. 이런 막말 시궁창이 된 국회가 됐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는 국회가 정쟁을 무한으로 반복해서 2달 사이에 바보들의 행진에 세금 1,200억을 썼다.
예, 요런 보도가 나와 있고, 문화일보는요, 2달째 싸움하는 국회, 상임위 4곳은 정쟁, 8곳은 휴업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보도 내용, 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이거 뭐 여러분들 평소 뉴스에서도 지겨운데, 예. 자,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이 논쟁, 막말이 많이 나오는 데가 이제 법사위, 정청래, 그 다음에 과방위, 최민희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달 31일 날 법사위에서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한테 지가 뭔데 퇴거 명령이야.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장경태 같은 경우는 인성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박지원이는 이제 공개 사과하라. 예. 그리고 정청래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제 개인에 대한 반말이라기보다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은 이 곽규태 의원이, 곽규택은 사전을 한번 찾아봐. 지는 그 사람 자기라는 의미야. 사과 거부하고 회의장을 떠나버렸어요. 예.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 말이죠. 이 여야 간에 항상 싸움이 많이 나는데 뭐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2019년도에 이제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민주당하고 이제 그 설전을 벌이면서 듣기 싫으면 귀마가 웃기고 앉았네 병신 같은 게 요게 이제 논란이 된 바 있고요. 그리고 장제원하고 또 표창원이가 이 존칭을 생략해서 논쟁이 된 거 2016년도 표창원이가 먼저 장제원 막말하니까 장제원이가 왜 표창원 이렇게 맞받아 치면서 이제 표창원이가 이리 와봐 이렇게 손짓하니까 장 의원이 깡패야 이리 와봐 경찰이야 이러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 6월 달에 정청래하고 강민국 의원이 또 본회의에서 고성을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말이죠. 이 정청래가 김기현 의원이 이제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울산 땅땅땅땅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정청래가. 그러니까 이제 강민국 의원이 야 정청래 당신 지금 본회의장이야. 이 소리치고 정청래가 왜 그래 맞받아치면서 난리가 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가 이건 뭐 상습적인 막말 망언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회에 들어서서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닉네임이 붙어버렸잖아요. 세금이 무려 1,20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2달 동안에 한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됐거나 아니면 행사될 것이 분명한 법안. 막무가내 시구 일방통행으로 6건을 통과시켰어요. 자, 그래서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탄핵건만 7건. 특검을 9건이나 다루고 있어요. 이러니 이게 무슨 이게 국회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민생법안은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상임위 중에 4곳은 정쟁 중이고 8곳은 휴업 중이에요. 야, 이러니 대한민국 국회 이거 빨리 해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얘기밖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국회. 자, 이게 이제 문화일보 이 자료 화면이 됐는데요.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않은 게 무려 8개나 됩니다. 운영위, 정무위, 기재위, 그 다음에 외교통일위, 국방위, 문체위, 산업통상자원위, 여성가족위. 그 다음에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만 논의한 위원회가 4개. 왜 이게 다 특검. 그 다음에 거부권이 행사됐거나 될 것이 분명한 법안들만 다른데요. 6개 법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 이게 국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국회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혈서를 쓰고 있다. 요게 지금, 온라인망에 이 유튜브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이 부정선거 한번. 이거는 이제, 전산 조작, 고발한 겁니다. 안양시청 앞입니다. 장대현 박사님 파이팅! 산간이 전산조작 7명 구속수사 산간이 바로 사법 압수수색 파이팅! 다 죽었어 정말 새끼들 정말 새끼들 다 죽었어요 정말 새끼들 다 죽었어요 이거 여기 보라고 이게 보라 없어지면 이제 문제를 잡으려고 이걸 이겁니다. 했습니다. 장대현 박사님이 힘내셨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앞입니다. 장대현 박사님 파이팅! 산간이 전산조작 7명 구속수사 산간이 바로 사법 압수수색 파이팅!
자, 요게 그 선관위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빨리 발부하라.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요원들 7명을 장재원 박사 이제 고발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집회를 갖는 상황이 됐고요. 자, 이제 혈서 투쟁이 되겠습니다. 혈서 투쟁인데. 이제 부정선거 수사하라. 그러면서 이제 서버 압수수색하라. 그 다음에 부정부패 해산하라. 그 다음에 서버 압수수색하라. 그 다음에 부정선거 대선거 실시하라. 부정선거 특별하라. 부정선거 총선 무효. 부정선거 무효하라. 부정선거 특별하라. 이런 그 혈서를 쓰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그 부정선거 수행이 되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건 좀 옆으로 볼게. 이렇게 해서 지금 부정선거, 이 규탄, 척절, 이런 이제 캠페인이 말이죠. 상당히 좀 극렬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 당국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미 말이죠. 이 김민전 의원도 이 부정선거 중에서도 특히 사전투표제, 요거는 이제 없애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그래서 더 이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부정선거를 다루는 이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이 사이버 해킹과 관련해서 이제 보안 점검을 해보니까 이 사전투표 제도는 굉장히 허술하다. 그래서 물론 이번 총선에서 많이 제도적인 보완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를 3일씩이나 하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동시에 국민의 마음이 결정이 돼서 투표를 해야만 되는데 이게 3일에다가 본선거 하루? 어떻게 예비 그 사전선거가 더 길은 나라가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자, 그래서 이거는 우편투표 같은 제도로다가 좀 대치를 하고 사전투표는 아예 없어버리자. 그래갖고 차라리 말이죠. 투표일 날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해버려요. 차라리. 예, 그게 낫지.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사전투표제를 계속 제도를 보완했다는 이유로 계속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전면적인 재논의가 우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가 먹고 돌지 말고 막말이나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나만 아니라도 제대로 뜯어 고쳐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